안녕하세요, MD입니다. 요즘 태블릿 종류가 정말 많아졌죠?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수많은 태블릿 모델들 때문에 멘붕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2026년 최신 가성비 태블릿 구매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용 목적에 딱 맞는 최고의 태블릿을 찾아드릴게요. 2025년에도 가성비 좋은 태블릿이 많이 나왔지만 2026년에는 시장 트렌드가 또 변했어요. 우선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중저가 태블릿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브랜드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삼성전자도 아예 갤럭시 탭 S10 라이트 같은 가성비 모델을 추가 출시하면서 중급 시장을 공략 중이에요. 덕분에 20만원에서 30만원대 태블릿도 성능이나 품질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서 플래그십 못지않은 경험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AI 기능이 각종 기기에 대거 탑재되기 시작했는데요. 2026년 현재 태블릿도 예외가 아니라서 요약, 번역 등 스마트 기능을 강조하는 제품들이 늘었어요. 한편으론 폴더블 태블릿 같은 신기술도 곧 등장할 조짐이지만 아직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대중화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용도에 맞는 가성비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산과 용도에 맞춰 5가지 태블릿을 엄선했습니다. 가격은 약 20만원대부터 80만원대까지 골고루 준비했으니 분명 취향에 맞는 제품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우선 본격 추천에 앞서 빠르게 태블릿 구매 가이드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보고 갈게요. 태블릿을 고를 때는 우선 주 용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할지에 따라 중요 스펙이 달라지거든요.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디스플레이 크기, 화질, 영상 시청이나 인강 위주라면 화면 크기와 해상도, 밝기가 중요합니다. 집에서 볼 땐 12인치 이상의 대화면도 시원하지만 휴대화면 볼 거면 8에서 10인치대가 적당해요. 화면 주사율도 부드러운 화면에 영향 주니 게이밍 용도라면 120Hz 이상도 고려하세요. AP 성능, 게임이나 고성능 작업을 한다면 AP 성능이 최우선입니다.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스냅드래곤, 애플 M 시리즈 등 상위 칩셋일수록 오래 버티고 쾌적해요. 램 용량도 8기가 이상이면 멀티태스킹에 유리합니다. 가벼운 유튜브용이라면 중급 칩셋도 충분하지만 고사양 3D 게임은 플래그십 칩이 아니면 옵션 타협이 필요해요. 필기 및 생산성, 필기나 공부용으로 쓸 계획이면 스타일러스 펜 지원 여부와 전용 앱 생태계를 꼭 보세요. 삼성 갤럭시 탭의 S펜, 삼성 노트 조합이나 애플 아이패드의 애플 펜슬, 굿노트 등이 대표적이죠. 필기편의 기능이 좋은지 살펴보세요. 문서 작업이나 키보드 사용이 많으면 전용 키보드 액세서리 유무도 고려해야 합니다. 휴대성 및 배터리, 휴대 빈도도 중요한 요소예요. 자주 들고 다닌다면 무게 500g 이하 제품이 좋아요. 8인치대 태블릿은 300g대까지 내려가 휴대성이 최고고 10에서 11인치는 500g 안팎, 12인치 이상은 600g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노트북 무게입니다. 배터리는 용량도 보지만 실사용 최적화도 중요해요. 화면 크기와 밝기에 따라 소모가 달라서 동영상 연속 재생 시간 등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고주사율 게이밍 태블릿은 배터리가 빨리 닳지만 고속 충전 지원으로 상세하기도 합니다. 예산과 AS, 마지막으로 가격과 사후 지원을 빼놓을 수 없죠. 중국 직구 태블릿은 동급 스펙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신 초기 세팅이나 고장 시 AS가 번거로울 수 있어요. 반면 삼성이나 애플 같은 국내 정발 제품은 초기 설정 편의성과 AS 센터 지원이 확실한 대신 가격이 좀 높습니다. 또 OS 업그레이드 기간도 살펴보세요. 삼성, 애플은 몇 년씩 업데이트해주는 반면 중소 브랜드는 짧은 편이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더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2026년 용도별 추천 태블릿 5가지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성비 입문용 태블릿 아이뮤즈 뮤패드 K8, K11 LTE 모델입니다. 두 모델은 K8은 8인치대, K11은 11인치대로 크기만 다르고 성능은 거의 동일해요. 휴대성 중시하면 K8, 집에서 영상 시청이나 내비용으로는 K11이 더 잘 어울립니다. K8이 크기가 작은 만큼 가격도 2만원 정도 더 저렴해요. K11 모델 기준으로 설명드릴 테니 K8 모델이 필요한 분들은 여기서 사이즈만 작은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가격은 20만원 안팎, 스펙 대비 상당히 공격적인 가격이라 첫 태블릿이나 세컨드용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11인치 FHD급 IPS 90Hz 주사율, 저가형인데도 화면이 꽤 부드럽고 시원한 편이고요. 미디어텍 헬리오 G99 칩셋에 램 8GB, 저장 공간 128GB라 웹서핑 영상 시청은 충분합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LTE, GPS 지원입니다. 나노 유심 넣어서 데이터 사용 가능하고 지도 앱만 설치하면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활용 가능해요. 제조사에서도 내비용으로 강조할 정도라 운전하시는 분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무게는 508g, 두께는 7.45mm로 11인치 치곤 준수한 편이고 8100mAh 배터리로 영상 기준 하루 사용은 무난합니다. 20W PD 충전도 지원해서 충전 스트레스도 크지 않아요. 유튜브는 최대 1440, OTT는 풀 HD 화질까지 지원해서 부모님 유튜브용이나 아이들 학습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안드로이드 14 기반 글로벌 펌웨어라 한국어 구글 플레이 모두 문제없고요.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헬리오 G99 특성상 고사양 게임은 옵션 타협이 필요하고 스피커는 무난한 수준이라 음악 감상은 이어폰이나 외부 스피커가 낫습니다. FHD급 디스플레이라 가까이 보면 픽셀이 살짝 보일 수는 있어요. 정리하면 뮤패드 K11은 20만원대에서 LTE, GPS, 90Hz 화면까지 갖춘 최강 가성비 입문용 태블릿입니다. 차량용 내비, 영상용 세컨드 태블릿, 태블릿 입문자에게 적극 추천드리고요. 다만 게임이 목적이라면 다음 제품들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세한 스펙과 구매 정보는 쇼핑 탭이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올드큐브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입니다. 앞서 소개한 K11이 입문용이라면 이 제품은 한 단계 위에 고성능 미니 태블릿이에요. 화면은 8.8인치로 작아졌지만 대신 스펙을 확 끌어올린 게 핵심입니다. 가격은 해외 직구 기준 30만원대 중후반, 국내 정발은 40만원 안팎, 직구가 조금 더 저렴하긴 하니까요. AS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직구로 추천드리고요. AP는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3를 탑재했습니다. 7 시리즈 중 상위급 칩셋이라 CPU, GPU 성능 모두 탄탄하고 램 12GB, 저장 공간 256GB, UFS 3.1로 용량도 넉넉합니다. 작은 크기에 준 플래그십급 성능을 우겨넣은 느낌이라 일반 사용은 물론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을 중상 옵션으로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도 강점입니다. 8.8인치 2.5K 해상도, 144Hz 주사율로 선명하고 정말 부드러워요. 이 크기에서 144Hz는 흔치 않아서 게이머들에겐 확실한 메리트입니다. 무게는 약 335g, 두께 7.9mm로 휴대성도 최고 수준이라 지하철에서 게임 웹툰 보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배터리는 7300mAh로 수치는 크지 않지만 화면이 작아 체감 사용 시간은 준수한 편입니다. 게임 시 소모는 빠르지만 34W 고속 충전을 지원해 회복은 빠른 편이에요. 다만 와이파이 전용 모델이라 외부에서는 테더링이 필요합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 대비 터치감, 스피커 OS 최적화는 평범한 수준, 업데이트 지원도 길진 않고 AS는 사실상 해외 수리라 번거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는 휴대용 게이밍 태블릿 끝판왕급 가성비라고 할 만합니다. 작은 태블릿으로 최고 성능을 원하시는 분, 모바일 게임이나 에뮬레이터용으로는 동급에서 경쟁자가 거의 없는 모델이에요. LTE와 AS만 포기할 수 있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드코어 게이머를 위한 레노버 리전 Y 704세대입니다. 8인치급 게이밍 태블릿의 절대 강자로 불리는 모델이에요. 중국 내수 직구 기준 50만원대 중반, 국내 정발은 아직 미정입니다. 가격은 높지만 성능만큼은 확실히 돈값하는 태블릿입니다. 화면은 8.8인치로 앞선 올 도큐브와 같지만 스펙은 한 단계 위입니다. AP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했는데 이 정도면 현존하는 거의 끝판왕 괴물칩이고요. 실사용에서도 원신 최고 옵션, 배그 HDR 익스트림까지 프레임 걱정 없이 돌아갑니다. 램 12GB, 저장 공간 256GB, UFS 4.0의 마이크로 SD 확장까지 지원해서 여유롭고요. 디스플레이 역시 끝판왕입니다. 해상도도 높고 165Hz 초고주사율, 여기에 터치 샘플링률 360Hz라 반응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리듬 게임이나 FPS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체감 차이가 확실해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USB-C 포트가 2개라는 것. 충전하면서도 유선대, 컨트롤러, 키보드, 마우스까지 동시에 연결 가능해서 사실상 휴대용 콘솔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 제품답게 쿨링과 진동
진동 피드백도 신경 썼습니다. 발열은 있지만 퍼지듯 분산돼서 성능 저하는 적고 X축 진동 모터 덕분에 게임 중 타격감도 살아있어요. 사운드는 JBL 튜닝 듀얼 스피커 돌비 애트모스 지원으로 작은 크기 대비 꽤 만족스럽습니다. 배터리는 7600mAh, 고성능이다 보니 게임 시 소모는 빠른 편이지만 68W 초고속 충전 덕분에 잠깐 꽂아두면 금방 회복됩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8.8인치라 영상 감상용으론 작게 느껴질 수 있고 중국 내수 제품이라 한글화 플레이스토어 세팅을 직접 해야 합니다. 참고로 반글화 작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가격이 50만원대라 AS나 브랜드 신뢰를 중시하면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전 Y 7004세대는 모바일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을 위한 태블릿입니다. 출퇴근길, 짜투리 시간에 폰 게임을 넘어선 진짜 게이밍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만한 선택지는 거의 없습니다. 돈은 좀 들지만 성능과 만족감은 확실합니다. 네 번째는 국산의 자존심 갤럭시 탭 S10 라이트입니다. 앞선 제품들이 중국발 스펙 위주였다면 이 모델은 전체 밸런스가 잘 잡힌 올라운더 태블릿이에요. AS 걱정도 없고요. 초기 세팅도 너무나 편하죠. 스마트폰과 똑같이 진행하면 되니까요. 이것저것 걱정하기 싫다면 사실 삼성 거 사는 게 제일 맘 편합니다. 가격은 40만원대 중반, 국내 정식 출시 제품이라 구매 AS가 편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FE 라인보다 한 단계 아래지만 학업 영상용으론 체감 차이 크지 않습니다. 칩셋은 엑시노스 1580, 램 6기가, 저장 공간 128기가 구성입니다. 고사양 게임보단 필기, 웹서핑, 영상 소비에 최적화된 성능이고요. 무엇보다 S펜이 기본 포함된 점이 강력합니다. 추가 비용 없이 바로 필기, 드로잉이 가능하다는 게 큰 메리트죠. 디스플레이는 10.9인치 LCD, 90Hz 주사율, 최대 600니트 밝기로 실사용 시 충분히 선명합니다. A4 절반 정도 크기라 PDF, 노트 필기에 딱 좋고 영상 몰입감도 괜찮아요. 이 제품이 좋은 이유는 학습용 소프트웨어 완성도입니다. 삼성 노트 기준으로 필기와 강의 녹음을 동시에 기록하는 필기 녹음 싱크, 송불시 수식을 자동 계산해주는 수식 인식, 도형을 깔끔하게 보정해주는 도형 보정 기능, 이런 기능들이 기본 앱으로 전부 제공됩니다. 학생 입장에선 따로 앱 안 깔아도 바로 체감되는 장점이에요. 영상 시청도 무난합니다. 넷플릭스 풀 HD, 돌비 비전 지원, 스테레오 스피커 음질도 준수하고요. 무게는 약 526g, 배터리 8000mAh로 하루 사용 충분합니다. 실사용 후기를 보면 강의, 필기, 하루 써도 배터리 여유가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45W 고속 충전 지원도 실사용에서 꽤 편합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삼성 생태계 연동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쓰신다면 퀵쉐어 파일 전송, 통화 알림 연동, PC와 삼성 플로우 연계, 이런 편의 기능들이 은근히 체감 큽니다. 역시 삼성, 소리 나오는 부분이죠. 단점도 짚자면 고사양 게임엔 한계가 있고 방수 방지는 공식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케이스 사용하면 실사용에 큰 문제는 없어요. 정리하면 갤럭시 탭 S10 라이트는 필기와 영상에 특화된 믿음직한 중급 태블릿입니다. 50만원 이하 예산으로 공부용 올라운드 태블릿을 찾는다면 1순위 추천이고요. 특히 태블릿 첫 구매자, 학생, 직장인 모두 만족하기 쉬운 모델입니다. 게임 전문 작업이 아니라면 무난함의 끝판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애플 아이패드 에어 11M3 칩입니다. 가격은 80만원 전후로 오늘 리스트 중 가장 비싸지만 성능, 완성도, 수명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되는 프리미엄 태블릿이에요. 아이패드 프로는 100만원이 넘어가서 부담스럽고 그 아래에서 플래그십 경험을 가장 합리적으로 주는 포지션이 바로 이 에어 모델입니다. 가장 큰 무기는 M3 칩입니다. CPU, GPU 성능이 태블릿 중 최상위 클래스라서 4K 영상 편집, 고해상도 사진 작업, 최신 게임까지 전부 여유롭습니다. AI 성능도 강력해서 문서 요약, 번역, 이미지 처리 같은 기기 내 AI 작업도 매우 빠르게 돌아가요. 한마디로 지금도 강력하고 몇 년 뒤에도 쓸 수 있는 성능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1인치 리퀴드 레티나 LCD, 주사율은 60Hz라 숫자만 보면 아쉽지만 색 정확도와 완성도는 여전히 최고 수준이라 그래픽 디자인 작업용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무게 약 460g, 두께 6.1mm로 가볍고 슬림해서 휴대성도 뛰어나요. 램 8GB, 저장 공간 128GB부터 시작하며 확장은 안됩니다.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는데 이건 별매입니다. 다만 필기감과 앱 생태계는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이라 굿노트 같은 앱 쓰면 필기의 끝판왕 느낌을 줍니다. 아이패드 OS도 계속 진화해서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면 문서 작업이나 가벼운 작업은 노트북 대용으로도 충분해요. 카메라는 전후면 12메가픽셀, 전면은 센터 스테이지를 지원해 화상회의용으로 좋고 배터리는 영상 기준 10시간 이상 무난합니다. 충전도 30W 이상 고속 충전 지원해서 실사용 편의성도 좋아요. 단점도 분명합니다. 가격이 비싸고 파일 관리나 자유도는 안드로이드보다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대신 안정성,
앱 최적화, 업데이트 기간은 확실하죠. 중국과 방어도 잘 되는 편이라 장기 사용 기준으로 보면 손해가 덜합니다. 정리하면 아이패드 에어 11 M3는 현 시점 가장 완성도 높은 프리미엄 태블릿입니다. 필기, 문서, 영상, 가벼운 작업까지 전부 잘하는 올라운드 끝판왕이고 특히 아이폰, 맥북 사용자라면 만족도가 더 큽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넘어오면 초반 적응은 필요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역시 아이패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자, 지금까지 2026년 용도별 가성비 태블릿 베스트 5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이거다 싶은 제품이 떠오르셨나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추천 포인트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초저가 입문핸드 차량 내비용으로는 아이뮤즈 뮤패드 K8, K11 LTE 20만원대 가격에 LTE 유심 GPS 내장으로 내비게이션까지 되는 11인치 태블릿이라서 영상 감상용 세컨드 기기나 부모님, 아이 첫 태블릿으로 제격입니다. 작은 크기의 높은 성능 원하시면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 8.8인치 컴팩트한 사이즈의 고주사율 화면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3까지 미니 괴물 태블릿이에요. 휴대용으로 쓰기 최고. 휴대용 게이밍 끝판왕은 단연 레노버 리전 Y700 4세대입니다. 비슷한 8.8인치라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의 파워와 165Hz 디스플레이, 듀얼 C 포트 등 게이밍에 올인한 기능들로 돌릴 수 없는 게임이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헤비 게이머분들께 강추. 필기핸드 멀티미디어 올라운드형으론 삼성 갤럭시 탭 S10 라이트가 있죠. 10.9인치의 S펜 기본 포함, 삼성 노트의 강력한 필기 기능 등으로 공부용 태블릿 최적화, 거기에 삼성 생태계 연동과 안정적인 AS까지 갖춰서 학생, 직장인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어울리는 만능 태블릿입니다. 최고 성능 프리미엄급으로는 애플 아이패드 에어 11을 추천드렸어요. M3 칩의 막강한 성능으로 노트북 뺨치는 작업 능력, 긴 업데이트 지원으로 투자 가치 만점, 필기, 생산성, 창작 작업까지 두루 노리는 분께는 가격 값어치를 톡톡히 할 거예요. 이렇게 5가지를 살펴봤는데도 아직 고민이 된다면 댓글로 예산과 줄 용도를 남겨주세요. 제가 1:1 맞춤 추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쇼핑 탭이나 고정 댓글에 오늘 소개한 제품들의 최저가 구매 링크와 추가 정보도 정리해둘게요. 2026년에도 똑똑한 소비로 만족스러운 태블릿 생활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에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